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은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질문을 다뤄볼 건데,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출을 해준다며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서 연락을 차단하셨대요. 근데 돈은 일절 쓰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경찰에 신고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본인 통장으로 이제 돈 받으신 거죠? 햇살론 같은 그런 대출에서 들어왔대요, 본인 통장으로. 아, 근데 본인이 이제 받기로 했는 돈이나 혹은 예정돼 있었던 돈이 아닌 그 외의 돈이 자기도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이 돈을 빼시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로 횡령의 문제가 생겨요. 차고 송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송금을 자기가 빼는 경우에 이제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신 거 당연히 경찰 신고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금융기관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 돈이 현재 차고 송금으로 내 계좌에 들어온 것 같다. 따로 빼놓으시는 상관없는 건데 빼서 쓰시게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문제가 생기시니까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거나 금융기관에다가 신고를 하셔서 차고 송금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원래 오셨던 주인께 이제 돌려주시는 게 아무래도 맞겠죠. 일단은 이 문제는 사실 보이스피싱 쪽보다는 횡령의 문제에 좀 가까워질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쓰지 않으면 아무 문제는 없다. 네, 그렇죠. 일단 돈 들어온 거 안 쓰시면 돼요. 네. 쓰시면 문제돼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환불폰이 필요해서 유선상으로 개통을 하고 20만 원을 받으셨대요.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니냐 물으니 고객 등록만 하니까 안심하라 해서 믿고 개통을 했는데 며칠 전에 우편물을 받았대요. 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으니 출석을 하라는 우편물을 받으셨는데 혹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게 될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선불폰은 쓰는 경위가 정확히 지금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신청해가 받으시 그러는데 선불폰을 쓴다 해가지고 일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예, 선불폰 당연히 쓸 수 있으시고 왜냐면 선불폰 쓰는 이유가 보통 저신용자들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쓰는 게 이제 자기의 폰 번호가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을 때 본인이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가 돼서 이제 처벌을 받느냐 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소지가 사실상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현재 질의 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점에 관해서 본인이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되고 본인이 이제 선물폰을 사용하거나 구매하게 된 경위 같은 거에 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겠죠. 만약 아무런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정상적인 형태나 이제 방법으로 진행했다면 당연히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겠죠. 수사관도 뭐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처벌하고 상관없을 거예요. 혹여나 만약에 이 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인 걸 알면서도 빌려가가지고 보이스피싱 이 조직을 사용하고 본인은 그걸 알고 있었다 한다면은 이럴 때는 처벌 수위가 어쩔 수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범주 중에서도 중앙관리책으로 포함될 여지가 좀 애법 있어요. 그래 되면은 당연히 처벌 수위가 월등히 올라가겠죠.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서 평가받을 여지가 있다는 거죠. 본인이 선물폰을 구매하실 때 그 경위나 과정들 혹은 돈을 지급한 경위들에 관해서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자료를 챙기셔서 경찰에 반드시 소명을 하셔야 될 거고요. 혹여나 본인이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것 같다면 미리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반드시 꼭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본인에게 보다 큰 화가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유념하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자친구의 친구가 보이스피싱 범인데 남자친구가 예전에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을 통한 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계좌 정지 및 카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언제쯤 풀리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아, 이 계좌 정지가 이제 문제인데 불법 자금을 통해서 취득해가 받은 경우에 그걸 알지 못했거나 하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받게 되면은 작물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불법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금원을 이제 다시 받는 경우. 현재 이제 작물로 받느냐 안 받느냐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빌려주고 다시 그 빌려준 돈을 받았는데 수익원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취득한 금원이라면은 그 사람이 사장인 거고 내가 변제받은 거는 변제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좌 정지를 당할 수가 없어요. 이 경우는 분명히 질의자님께서 아마 내용들을 좀 숨기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계좌를 빌려줬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아니고서는 계좌 정지가 당할 수가 없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좌를 빌려줬거나 혹은 계좌를 빌려주지 않았는데 계좌 정지를 당했다면은 보이스피싱 범으로 이제 체포된 이 사람이 이 계좌를 이용했다는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변제를 했거나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제 가능성이 높은 거는 제가 마지막에 들었던 제3자 변제의 가능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남자친구를 A라고 하고 남자친구의 친구를 B라고 했을 때 B라는 분이 자기 명의가 아닌 C라는 사람의 명의를 통해서 아마 입금이 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됐을 경우 C가 계좌 정지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그러면은 계좌가 잠겨버려요. 이 경우 아니고서는 계좌가 잠길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아니면 공범이지 않은 이상은 계좌가 잠길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이 C라는 사람이 경우에 신고를 해서 계좌가 잠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경우라면은 C가 먼저 계좌 정지를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풀기가 어려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야 돼요. 3개월인가 6개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잠기는 것에 문제가 좀 생겨서다면 신고하신 날 바로 조사를 받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금융기관에도 적극 얘기하고 금융위원회에도 민원 신고를 하셔서 하루빨리 계좌 푸시는 방법들을 조금씩 이제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단순히 지금 손 놓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이스피싱 관련 질의응답 다뤄봤는데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제가 보이스피싱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있죠. 당하면 안 된다. 예방만이 살 길이다.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게 보이스피싱을 일단 당하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진짜 내 피와 땀을 통해서 이루어진 재산이고 만들어진 금원인데, 이거를 한순간에 보이스피싱한테 넘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받을 수 있냐? 예, 거의 못 받아요. 제가 봤을 땐 거의 못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로 잡는 게 요새는 전달책 수호책들을 거의 잡고, 돈을 갖고 간 총책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잡히는 경우가 거의 극히 희박하고, 그리고 총책을 잡으면 이 총책이 한두 명을 했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사람이 돈을 한국에 파킹해 놓을까? 절대 아닙니다. 다 해외 파킹해 놓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받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다시 원점을 돌아와서 보이스피싱을 안 당한 거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안 당하려면은 저희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네. 널리 홍보를 해주시고, 그러셔서 다시는 보이스피싱 안 당할 수 있도록 주변 분에도 꼭 이야기를 하시고, 경험담이나 공유담을 꼭 공유하셔서 절대로 보이스피싱을 안 당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원금을 이제 많이 풀면서 정책 자금적 형태로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들이 또 많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특히 공인 인증되는 홈페이지나 사이트들을 통해서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직접 들어가셔서 거기 나와 있는 고객센터에 직접 질의해 보셔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대출 여부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지원금 여부들을 꼭 신청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또 그 빠지게 되시거든요. 그래 되면 정말 헤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깊이 새기셨으면 합니다. 이상 조상희 변호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의하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